자, 이제 두뇌 운동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재밌지만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푸는 거죠. 마지막에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 1월은 그 마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모든 도로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한 경찰관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기침이 났어요. 운전사는 차를 열고 경찰관에게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경찰관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집 근처에 차를 주차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돌아왔을 때 후드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설명했어요. 이웃이 지붕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제 차에 얼음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을 거예요. 신고하고 싶어요. 이 대화를 들은 이웃이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붕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청소할 때 당신 차는 여기 없었어요. 경찰관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차 주인이 이웃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만약 차가 밤새 밖에 있었다면 병 안에 물은 얼어 있었을 거예요. 사려 깊은 친구. 레리는 친구 브랜든이 걱정되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브랜든은 최근에 칠레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레리를 데리러 갔을 때 레리는 경찰에게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브랜든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브랜든은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집을 임대했거든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바닥에 페인트가 엎질러져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우연히 발을 디뎠습니다. 레리는 그걸 알아채고는 말했어요. 정말 운이 없군요. 화장실을 안내해드릴게요. 그 후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레리는 브랜든의 새 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글에서 길을 잃다. 사라는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제목처럼 말이죠.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3개의 좁은 길이 있는 들판에 도달했어요. 늘 3개의 옵션이 있죠. 불행히도 그중 하나는 날카로운 가시덤불로 막혀 있었어요. 2번째는 쓰레기와 깨진 유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길은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사마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사라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여자는 3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마귀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전혀 해롭지 않아요. 헷갈리는 번호. 5자리 정수입니다. 앞에서부터 읽거나 뒤부터 읽거나 뒤집어 읽어도 언제나 같습니다. 2번째 숫자와 4번째 숫자는 같습니다. 5번째 숫자는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곱입니다. 모든 숫자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숫자는 무엇일까요? 1801입니다. 잃어버린 전화기. 경찰관 리암은 쇼핑몰에 있었는데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공경에 빠진 가게 점원과 몇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점원이 스마트폰을 발견해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몇몇 사람들은 그 전화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한 여성은 그것이 남편의 전화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 10대는 전화기가 자기 것이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가게 조수가 리암에게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즉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그것이 남자의 전화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화 화면에 아내라고 떴습니다. 3개의 계단. 에릭은 박물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헤매다가 밤이 되었어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3개의 계단에 다다릅니다.
네, 또 셋이에요. 첫 번째 것은 모두 날카로운 입과 긴 가시로 된 기괴한 쐐기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거대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세 번째 계단은 선인장으로 뒤덮인 정글이었어요. 에릭은 어느 계단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계단을 뛰어내려가야 합니다. 꽃은 비록 냄새는 나빠도 상대적으로 해가 없습니다. 탈옥. 존은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내 탈출할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여름 아침, 그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발각이 됐어요. 몇몇의 경비원이 존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존은 여자 화장실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보세요. 남자는 세 번째 칸에 숨어 있어요. 그는 여자 신발을 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낚시 여행. 데이빗은 등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내 제시카는 그의 취미가 너무 위험하다고 싫어했어요. 한 번은 데이빗의 친구 올리버가 그를 신나는 암벽 등반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데이빗은 아내가 이 생각에 반대할 것을 알고 며칠 동안 가장 가까운 호수로 낚시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동의했지만 남편에게 낚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빗은 산기슭에 도착하자 낚시 사진을 포토샵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걸 즉시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시카는 밖에 눈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처 호수에도 눈이 와야 한다는 뜻이었죠. 심한 비바람. 심한 폭풍우가 치는 동안 누군가가 매튜의 집에 들어가 비싼 물건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매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혼자 살고 집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어요. 제리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요리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겨우 30분 전에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소피아는 경찰관에게 아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침입자였나요? 니콜이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석에 젖은 우산이 있었습니다. 히치하이커. 크리스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그는 오렌지타운을 떠나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크리스는 멈춰서서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겨우 정신이 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다소 극적이었어요. 그는 오렌지타운에 가려고 했던 히치하이커였습니다. 하지만 반쯤 가서 자신을 태운 운전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히치하이커는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는 크리스에게 마을까지 태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를 돕기를 거부했어요. 왜죠? 히치하이커는 길 오른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렌지타운으로 가고 있었다면 길 왼쪽에 있었을 거예요. 실종된 개. 제이슨은 친구가 집을 비운 동안 개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그는 귀엽고 작은 포메라니안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이슨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슨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제이슨의 아내 캐런을 신문했습니다. 캐런은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숙제를 하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그냥 자백하시죠. 왜 개를 쫓아냈죠? 경찰관은 어떻게 캐런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자는 하루 종일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산속에서의 사건. 스티브는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혼자서 캠핑 여행을 갔어요. 막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마른 장작을 찾아 나섰어요. 지방이 든 가방과 서류를 텐트 안에 뒀어요.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찰관들은 스티븐을 믿지 않았고 거짓 전화를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렸습니다. 어떻게 그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스티브는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텐트 안쪽에 습기가 차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기다렸을 거예요. 0점에서 4점이라면 여러분의 수수께끼 해결 능력을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더 갖도록 하세요. 퍼즐 비디오를 더 보세요. 그러면 수준이 향상될 거예요. 5개에서 8개의 정답을 맞췄나요? 연습을 좀 하셨군요. 잘했지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서둘러 정답을 확인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9점에서 12점 사이라고 해서 자기 개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예리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려면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